안녕하십니까. 교육중의 임병준입니다. 자, 51회차 드디어 올해 마지막 회차의 목요 경주입니다. 일단 뭐 가장 최근에 이슈였던 주선보류 은퇴 위기에 있는 선수들, 일단 황만주와 김명진이 20년 넘게 물밥을 먹은 짬밥을 활용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고 나머지 선수들이 이제 주선보류와 은퇴를 하게 됐는데, 일단 등급 산정을 좀 기다려 봐야 되겠고, 자, 일단 최근의 흐름은 수요일 날 편성이 어렵고, 일단 강자들을 바깥쪽으로 빼놔서 모토 좋은 선수를 바깥쪽으로 빼놔서 어렵게 만든 다음에 목요 경기엔 이 선수들이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서 축들을 형성해주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은, 또 몇몇 경주를 빼고는 우열이 좀 드러나고 선택을 좀 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요 경주만 혼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일단 정보법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1경주부터 그렇습니다. 1경주부터 본다라고 한다면, 자, 1경주 같은 경우에는 크게 김태규와 이재학의 경쟁으로 좁혀집니다. 이들을 상대로 자, 윤동호와 김미연이 도전장을 내미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누가 봐도 이재학의 40번 모터 기록도 빠르고, 또 김미연이 오늘 참 사고가 난 상황에서 경합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위치에서 사고, 반대쪽이라면 몰라도 그쪽에서 사고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반칙 경고를 얻었습니다. 뭐 반칙 경고와 입상 상금을 바꾼 김미연인데, 뭐 막내 입장에서는 뭐 모를 수도 있고, 신호를 모를 수도 있고, 일단 역전에 초점을 맞추면 무조건 입상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눈이 돌아갔을 수도 있는데, 일단 경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결과를 보고 나서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지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선혜가 오늘 보셨던 것처럼 어, 찬스였는데, 노마크 찬스였는데도 배를 돌리는 게 늦어서 처음에 이주영한테 밀렸었죠. 승부 타임이 늦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재학이 선두권에 올라설 수 있는 충분한 그 길, 그리고 중간에 위치한 신동길도 복병으로 요즘에 폭탄 역할을 계속하고 있죠. 진로를 계속 막습니다. 선의 타임이 늦어서. 네, 여기저기 막 나가 떨어지고 있는데 신성길한테 막혀서, 일단은 5번이 좀 유리한 상황이지만, 이재학이 이제 시즌 마무리를 앞두고 무리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스타트도 그렇고 전술도 그렇고 안쪽이 아니라면, 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승 축으로 평가를 하시고, 쌍승식 공략은 1번 김태규를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성적이 4.61. 자, A2 커트라인 근방에 있습니다. 4.6이 넘어야 안전하게 A2로 올라가는데, 자, 계속 A2를 유지했던 김태규 다시 한번 욕심을 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3차권 발판을 좀 만들어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1코스를 잘 탑니다. 그리고 35번 모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직전에 저 최인원이 기록을 어마어마하게 뽑아냈던 그 모터인데, 상승식을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겠고, 말씀드린 3번, 4번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자, 요 1경주 같은 경우는 김태규의 우승 가능성을 점치면서 입상 후보들을 묶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김태규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그런 편성입니다. 이재학이 워낙에 안전하게 타고 안전 제일로 타고 아웃코스에서는 무리수를 두지 않기 때문에 김태규 머리 가능성을 타진해드렸습니다. 자, 이경주 같은 경우는 혼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누구 하나 쉽게 뺄 수 없습니다. 오늘 이상문도 아쉽게 경쟁에서 밀렸습니다만, 4착으로 밀렸습니다만 선두권 진입을 가능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이상문 정도가 복병이고, 바깥쪽에서는 홍기철이 변수로 평가됩니다. 김인혜 기량 가능가할 수 없고, 송근성 모토 좋고, 김지현 코스 2점에 이경섭 1코스. 자, 혼전입니다. 3명이면 3파전, 4명 이상이면 혼전. 자, 여기에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는데요. 배당을 노린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3번이나 6번 놓고 배당을 사냥하는 작전을 보내드리겠고, 일단 기본적으로 바깥쪽에 있는 선수들이 찌르경이기 때문에 축을 잡는 데 있어서는 1번이나 2번 손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경섭이 지정훈련에서는 굉장히 조금 화요일보다는 수요일 날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조금은 불안합니다. 불안한 반면에
김지현은 자, 스타트를 여전히 무리수를 두지 않고 있지만 0.2대를 유지하고 있고 수요일 날 0.2대를 계속 유지했고 실전에서도 0.26 끊었다가 0.14까지 일단 직선 탄력은 84번. 자, 김민천이 그랑프리에서 탔던 그 모터기 때문에 아마 이경섭 안쪽을 정확하게만 파고든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경섭이 지금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만큼 축은 자, 2번을 놓고 가면서 찌르기 형이니까 안쪽에 이경섭 그리고 바깥쪽에 송근성 그리고 김인의 순으로 2일, 2사 이렇게 2일과 2사로 기본적인 가닥을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1, 2번이 싸운다라고 한다면 바깥쪽의 역습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 바깥쪽 선수들의 역습을 하기에는 1, 2번이 싸우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성공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번을 축으로 가져가면서 이경섭과 송은성을 먼저 묶어봅니다. 자, 삼경주는 자, 조성인이 축으로 평가되는 편성입니다. 편성운이 따라주고 있죠. 여기는 도전 선수는 약간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일단 4번의 휘감기라고 한다면 오늘 운빨이 따라주고 있는 기련태 일단 제일 열받았던 게 4코스에서 가는 기련태인데요. 자, 제일 먼저 5번한테 눌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 눌렸는데 5번이 너무 빨리 빠져나갔기 때문에 4번이 파고들 시간이 생겼습니다. 쭉 누른 상태에서 돌렸다고 한다면 4번이 어렵겠지만 빨리 빠져나갔기 때문에 4번이 들어간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그게 제일 열받았죠.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잘 풀렸으니까 다행이고 4번의 강공이라면 5번이 선두권에 올라서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의 주목 선수는 1번입니다. 김희용. 자, 14번부터가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상 오늘 3코스에서 입상하기 전까지는 도대체 왜 5놓고 16만 했는데 왜 5-3이 가서 배당이 이렇게 터지는 거야. 정말 돌아버린 줄 알았습니다. 큰맘 먹고 김명진 놓고 5코스에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김희용이 모터가 안 좋은데 왜 그 전에도 못 갔는데 4등 하다 갑자기 2등을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1코스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계속 따박따박 잘 챙겨 먹고 자, 기록이 73, 79라고 한다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물론 조승민이 6, 7을 찍었지만 결정력이 부족하죠. 한종석도 7대 중반, 자, 기련태 8대, 7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능성을 타진해 보면서 1번을 주목한다. 4번과 가장 먼저 묶어가는 전략 보내드리겠고 그 다음에 3번, 5번을 받쳐가는 변수를 염두에 두는 그런 전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김희용이 그만큼 1코스 운영의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유주의 선수로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제 4경주입니다. 4경주는 우진수와 어성규의 선두 대결 구도입니다. 1번, 5번의 대결 속에 2번 장수영과 4번 문주엽, 6번 강혁이 도전하는 구도. 자, 이런 다이아몬드 슈퍼맨 형식의 2강 3중 1약의 구도인데 자, 우진수 제가 말씀드렸죠. 현장에서 레버만 잡고 있으면 배가 끌어줍니다. 자, 그래서 아웃코스에서도 승부를 할 거라고 해서 16 근데 배당이 없어서 현장에서는 본전만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재학한테 까였죠. 그리고 두 번째 게임에서는 이제는 여기서는 승부를 더 할 것이다. 아까 열받았으니까 까여서 근데 초동을 1번을 넘어서겠다고 너무 압박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붙여갖고 이렇게 돌아버렸죠. 지렁이를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3번이 내선을 파고 들어가는 그림 겨우겨우 2차게 그쳤는데 진짜 어떻게 이 배를 20년 탔는데 그런 선회를 할 수 있을지. 딴 선수도 아니고 우진수는 선회가 괜찮은 그런 전력인데 어떻게 쌍승이 뒤집어지는 제속도 뒤집어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그걸 지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안쪽이 약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달려들겠는데 어성규가 상당히 지금 독하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일단 상금 마지막까지 쪽쪽 빨아먹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5일이 아니라 1호
자, 어제같이 0.0대 스타트를 끊고 0.04의 스타트를 끊고 날아 들어온다면 이번에 또 역습을 하면서 또 뒤통수를 칠 수 있겠지만 일단 어정규의 1코스 운영 능력은 셉니다. 스타트감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가 걸리게 된다면 우진수가 머리를 못 칠 수 있는 만큼 1호로 주력을 하시고 2번, 4번인데 문지엽의 스타트가 우진수한테 눌릴 수 있습니다. 배가 먼저 아까 길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눌릴 수 있기 때문에 4번보다는 저 순위권의 변수로 공략한다면 1, 5번을 묶고 6번 강현길. 강현길이 지금 점수가 4.59입니다. 4.6이 넘어가야 A2가 간다고 했는데 욕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변수로 삼복승 순위권의 변수로 강현길을 꼭 함께 묶어가는 1, 5, 6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오경주는 김도희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도전 선수를 찾는 그런 양상인데 후착 선별은 좀 애매합니다. 일단 모터 자체는 지금 정은민이 굉장히 궁합이 잘 맞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5번이 많은 관심을 받겠는데 아웃코스에서는 좀 취약합니다. 물론 정은민의 특징이 한 번 가면 다 갑니다. 다 가기 때문에 1, 5에 관심을 둬야겠지만 일단 안쪽에 안지민도 있고 임건도 있고 정민수가 있습니다. 일단 임건까지 봐야 돼. 오늘 사고도 있었는데 근데 뭐 낙수나 전복이 아니고 항주 불능이기 때문에 이동준하고 추돌한 그 이후에 근데 스타트 능력이 있으니까 자 순위권의 변수나 삼복승에서 공략하시는 분들은 임건을 눈여겨보시고 일단 안지민이 스타트를 딱 0.2대 끊고 있습니다. 0.2대 끊고 있는데 이게 탄력이 받쳐줘야 찌르기가 잘 들어가는데 탄력이 받쳐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밋밋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3착 4착을 하는 거죠. 더구나 임건이 또 압박까지 한다. 안지민 승부 타이밍 놓칠 수 있습니다. 임건이 안지민을 압박을 하고 안지민이 허브적 거릴 때 4번이 날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1번 놓고 때리고 받친다 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끼리 안 하실 거면 3번의 이변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4번, 5번을 함께 묶어서 가져가는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이지은도 모터가 좋지만 아웃코스에서는 약세를 5번, 6번이 보인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1사 1호 여기서 선택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압축을 하겠습니다. 육경주는 오늘 두 번째 혼점 편성인데요. 일단 확실하게 믿고 갈 수 있는 전력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1번이 1코스에서 지금 모터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2번 신동길이 유리하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유리한 전개를 만들어갈 수 있겠고 3번 김명진이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지금 3.30이기 때문에 자 5, 6착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안정권 자 무리수를 두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0.09, 0.11 이렇게 끊어서 간 건데 이걸 안 끊으면 김명진도 입상권 진입이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인터벌 보인다고 한다면 4번의 스타트와 턴스피드 그리고 5번의 역습 한진도 일단 A1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9만 넘어가면 되는데 지금 6.01이기 때문에 더 욕심을 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2번이 유리한데 결정력이 부족하고 4, 5번은 모터가 코스가 불리한데 노련민이 있고 3번은 이제 은퇴 내년에도 배를 탈 수 있으니까 야 만세 들어가서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살았다. 황만주만 산 게 아니라 만주만 산 게 아니라 나도 살았다. 뭐 이렇게 자랑을 할 텐데 마음은 안도를 할 텐데 이 안도감이 한 번 더 승부를 간다면 머리도 가능하겠지만 일단 안도감에 레바를 놔버린다고 한다면 선두권 진입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4번, 5번을 조합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변수를 찾는다고 한다면 저는 최재원을 좀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분명히 100번 모터도 안 좋습니다. 14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번처럼 좋지가 않은데 확실히 좋지가 않은데 스타트를 0.16으로 딱 맞췄습니다. 오늘 2코스, 6코스 150m 스타트, 200m 스타트 했는데 둘 다 0.16 물론 결과는 5착이 두 번 다 5착이지만 스타트를 두 번 다 16 끊었다는 것은 배는 안 좋아도 스타트 감은 딱 맞춰놨다는 겁니다. 오늘 최재원이 신성길한테 진로가 막혀서 고전했죠. 제가 5일 그리고 5, 6을 추천해드렸는데 5, 4가 들어왔다는 거 그게 굉장히 좀 열받았던 그런 상황인데 자 최재원의
최재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기습밖에 없습니다. 기습 스타트 0.16. 나머지 선수들이 소극적으로 공간을 파고든다. 신동길, 최재원 스타트 못 이겨서 찌를 준비하고 있고, 김명진 은퇴 벗어났으니까 안전하게 타려고 하고, 김한석, 한진 모터 안 좋고 아웃코스고, 그러면 최재원의 기습이 통할 수 있는 만큼 1번은 자 배당으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편성인 만큼 다양한 접근법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재원을 좀 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는 한성근이 좋은 모터를 앞세워서 주도권 장악에 나서겠는데, 김동경이 안쪽에서 기습에 나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스타트감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발순이 좋지 않기 때문에 2번이 압박을 하고, 곽현성이 공간을 파고들고, 강지환이 좋은 모터 27번 모터를 앞세우겠고, 5번 박성문은 스타트로 다시 한번 승부수를 띄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성문이 4.70을 만들었습니다. A2를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점수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 강공을 펼친다고 한다면 2-5로 떨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순위권의 변수로 2번의 강공을 기대하기 때문에 3번, 4번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27번 모터가 셉니다. 근데 오늘 제가 경주 끝나고도 열받아가지고, 자, 우진수, 강지환, 예전부터 좋은 모터 잡아주면 부셔먹기로 유명했는데 오늘 3착도 못하고 4착 했습니다. 기록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곽현성이 안쪽을, 한성근의 안쪽을 파고들겠는데 김동경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4, 5번은 200m 스타트를 하면서 서로에 받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곽현성이 스타트를 제대로 끊지 못하면 탄력은 4번이 조금 더 붙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2호 주력 2사 방어, 2호 주력 2사 방어, 2사와 2호로 압축을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8경주는 자, 김민천을 믿고 가는 그런 편성이죠. 김민천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김민천의 지금 기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올해 2024년에 주인공으로 남겠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 그리고 김민천이 그랑프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시즌이 끝나지만 자, 1월 첫째 주부터 다시 시즌이 시작합니다. 이거를 끝났다고 해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아주 큰 야망을 내심 밝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2025년도 내가 접수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자, 지금 기세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번 넣고 도전 선수를 찾는 양상인데 1번 김선웅의 기습,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이태근과 박지윤의 공간 침투를 염두에 둘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키는 김선웅한테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김지현이 스타트를 안전하게 끊고 있기 때문에 김선웅이 할 수 있는 것은 스타트 승부밖에 없다. 딴 때는 스타트를 빵빵 끊더니만 1대, 2대 끊더니만 오늘 갑자기 2치를 눈치를 보면서 들어갑니다. 정말 이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김민천을 이겨내지 못한다. 배가 어마무시하게 뽑고 있기 때문에 감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3일이 너무 뚫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요 그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태근, 박지윤, 특히 박지윤 같은 경우는 기본기가 선회가 굉장히 좋습니다. 17기 여자 선수 중에서 나름 기본기가 굉장히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태근 같은 경우는 받아먹기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선웅이 아무것도 못하고 감긴다라고 한다면 4, 5번. 자, 배당이 메리트가 없을 겁니다. 그럼 충분히 눈을 돌려볼 수 있는 그런 전력들이기 때문에 3, 4, 3호로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경주도 심상철을 놓고 도전 선수를 찾는 양상입니다. 지금 김민준이 지금 기사에 나왔습니다. 김민준이 50승. 자, 51승으로 기억하는 51승으로 알고 있는데, 자, 50승인가 51승인가 하여튼 최다승을 기록했다라고 했는데 심상철과는 1승 차이입니다. 1승 차이인데 지금 김민준이 확정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김민준은 오늘 한 게임을 뛰고 심상철은 오늘 두 게임을 띱니다. 두 게임 다 뛰면 최소 타이 기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상금은 김민천이 그랑프리 하면서 3천만 원을 받는 바람에 상금왕은 놓쳤지만 다승왕에 대한 그런 의지는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점. 오히려 컨디션으로 봤을 때는 심상철이 더 세기 때문에 마지막 16경주까지
상황을 보시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김민준이 우승을 못하고 2착을 하고 신상철이 2승을 하면 역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좀 참고해 주셔야 되겠고, 신상철의 강공이 예상되는 만큼 바깥쪽을 봐야 되는데 3번, 4번, 5번입니다. 물론 손지영이 지금 기록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2놓고 3, 4로 쭉쭉 빨릴 겁니다. 그 중에 저는 최강성이 턴스피드가 더 좋다라고 생각이 돼서 2, 4주력이 2, 3 방어고, 손지영은 자 순위권의 변수나 3복승 할 때 3복승, 3상승 하실 때 엮어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축의 포진에 있는 만큼 주력 때리고 받치는데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10경주는 또 주은석이 머리로 나서고 있죠. 여기도 도전 선수를 찾는 양상인데 나머지 선수들보다는 일단 윤동호 같은 경우는 1경주의 결과물을 봐야 되겠지만 이주영이 오늘 도둑 맞았습니다. 김미연한테 도둑 맞았기 때문에 두 선수의 동반 입상을 점칠 수가 있겠고, 자 아웃코스의 18번 모터 좋지 않은 밋밋한 전두식 탈 때 곽현성 탈 때 굉장히 안 좋았죠. 윤동호도 오늘 생각보다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탄력이 좀 늦게 붙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황희태나 권명호 쪽에서 답을 찾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권명호가 지정훈련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모터가 받쳐주지 않는 모습이고, 오늘 황희태는 오늘 4-3 끊었어. 이게 김명진을 보내주기 위한 큰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짜고 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난주에 황만주 보내주기도 살려주기도 그랬고, 지금 김명진이 스타트를 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황희태가 아예 비벼주지 않고 원망을 사지 않기 위해서 일단 각을 만들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황희태가 선수협회 부회장이지요. 김명진이 또 살기 위해서 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뒷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황희태도 훈련에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기록도 그렇고 모터도 97분 모터, 정경호, 한진, 한정석, 송여범, 장수영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런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만큼 2번을 차선책으로 2, 1, 4 그리고 받치는 건 1, 2 이렇게 압축을 하면서 황희태가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1경주 같은 경우에는 2승 1과 어성규의 우승 대결 구도입니다. 일단 중간에 위치한 선수들이 스타트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어성규가 다시 한번 바깥쪽에서 날아 들어오겠는데, 사실상 오늘 6코스는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았는데 뭐 그걸 잡아내는 것도 기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승일이 1코스 2점을 살리겠고, 어성규는 스타트를 끌고 나와서 다시 한번 휘감기와 휘감아 찌르기를 시도할 텐데, 일단 두 선수의 동반 입상에 몰빵하는 그림을 그려봅니다. 일단 저는 이승일도 괜찮습니다. 59번 왕십리 모터, 어성규가 타서 3연장을 했던 그런 모터, 그 전에 박원기도 김인현도 괜찮았기 때문에 사실상 원래는 1, 5를 보는 것이 정석입니다만 지금 스타트 감각이나 승부 위주로 봤을 때 5번이 안 된다는 안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승을 뒤집는 5위를 권해드리겠고, 김승택보다는 길현태 오늘 주워먹기 땅끝이 작전 통했고 좋은 모터를 잡은 2인이 선두권 진입을 나설 수 있는데, 1번을 보실 거면 1호와 1-3을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번을 축으로 간다. 그럼 5-1과 5-6으로 그 구분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세트로 가져가시고 이렇게 세트로 가져서 여기서 선택만 하시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성규를 조금 더 보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2경주는 약간 일단 3파전 구도인데 윤영근이 모터가 안 좋고 신성길 폭탄 역할을 하고 있고 김희영 아웃코스이기 때문에 자 2번, 3번, 4번의 선두 경쟁 구도로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3파전 구도인데 윤영근이 지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뭐 주선 보류는 다 피했고 점수도 안정권이고 배도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내려놓은 상태인데, 그걸 이동준이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2놓고 3, 4로 떨어지겠지만 오늘 온라인도 별로였고 결국엔 사고가 났고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호전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현재로서는 4번을 추리의 중심에 놓겠습니다. 김민길. 자, 첫 번째 게임에서는 자, 스타트를 0.09를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웃코스 진로가 막혔습니다. 16번이 사고가 났기 때문이죠. 추돌하는 사고. 자, 두 번째 온라인에서는 제 몫을 해줬는데 생각보다 잘 치고 나왔죠. 그러면 한 성금만큼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4번을 놓고 2번, 3번에 순위권의 변수로는 6번을 살짝 곁들이면서 가져가는, 4번이 감아버리면
6번이 날아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요 그림에 힘을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경주는 오늘의 마지막 현장 추천 경주입니다. 어렵습니다. 이따 김민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 게임 나옵니다. 한 게임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우승을 해야 확실히 새 거로 최소 타이 기록은 유지할 수 있는데, 자, 안쪽에 1번, 2번이 반격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지은 모터 좋죠. 이재학도 모터가 좋기 때문에 껄끄럽습니다. 김민준이 스타트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데, 찌르자니 또 이재학이 걸림돌이 되고, 또 옆에 있는 이수빈도 지금 자신감이 많이 붙어 있죠. 19와 17을 자력으로 끊었습니다. 오늘 기교 부족으로 승부 타임을 놓쳤지만 안쪽에 싸우면 받아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수로 함께 묶어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일단은 1번, 2번, 3번 중에서 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고 4번은 이제 옵션으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는데, 기량으로 봤을 때는 3번이 우위입니다. 하지만 1코스의 이지은의 순발력, 요즘에 1코스 운영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스타트도 충분히 집중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어려운 편성,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명이면 3파전이지만 4명이면 혼전입니다. 4번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차 뛰고 포 뛰더라도 3파전으로 보시고, 그 중에 저는 주목하는 것은 이지은. 이지은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4경주 같은 경우는 박성문이 오늘 우진수를 이겼던 박성문이 주도권 장악을 노리겠는데, 안쪽에 이종인이 관건입니다. 1코스에서 과연 맞불을 놓을 수 있을지. 자, 박성문이 스타트를 0.1대를 끊고 있는데 이종인은 0.3대가 기본이고 잘 끊어야 0.2대죠. 0.1대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한 한정에서 반정 차이가 나는데 박성문이 기다려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돌린다라고 한다면, 자, 문주엽, 신동길, 자, 그리고 김도희인데 문주엽도 스타트가 밋밋하고 신동길도 생각보다 강한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도희는 아웃코스인데 그래도 김도희가 날아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돼서 2번, 6번의 동반 입상을 가장 먼저 점칩니다. 2번, 6번을 점치고, 혹시라도 지금 이종인의 특징은 이게 스타트 자신감이 없는 전력들은 이게 레바를 같이 잡습니다. 어차피 대시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선으로 45도가 있기 때문에 2번이 레바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같이 잡고 나온다. 어느 정도 비벼준다라고 한다면 박성문이 찌를 각도 만들 수 있고 오히려 본인이 임빠지기를 할 수 있는 만큼 차선 제거는 1번을 봅니다. 1번이 감기는 각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래도 전개는 3번이기 때문에 2번을 중심으로 6번 그리고 1번, 3번은 자, 여기서 선택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종인의 스타트 성공 여부에 따라서 박성문을 물고 가느냐 못 물고 가느냐에 따라서 아예 바깥쪽을 볼지 아니면 이종인을 걸고 들어갈지 요거를 선택해야 되는 편성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진수가 물망에 오릅니다. 편성을 만난 만큼 어제 삽질 진짜 1턴 도는 거 보고 여기 한 바가지가 나왔는데 진짜 그렇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빼박입니다. 빼박 우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선수들보다는 김태규가 1경주 때 좀 봐야 되겠지만 김태규가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의 동반 입상을 점쳐야 될 수가 있겠고, 자, 아까 순위권의 변수로 3복승이나 거기서 배당을 노린다고 한다면 아마 6번이 대길로 3착 대길로 아니면 순위권의 변수 대길로 팔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46이.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번 박지훈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기본기가 좋고 또 위치가 딱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로 눈여겨보시면서 1462 요거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진수 정신 바짝 차리고 타야 됩니다. 자, 마지막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은 강자들을 박아놨습니다. 심상철 그리고 김민찬 압도적인 시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랭킹 3위, 랭킹 1위.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 둘 다 모두 도전 선수를 찾으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김선웅이 똘똘하게 탄다라고 한다면 심상철이 무지막지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6번이 잘 받아먹으면 동반 입상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처럼 아무 생각 없이 배를 탄다라고 한다면 체중도 무겁고 욕심을 내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박민영과 정민수가 함께 비교 대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정민수보다는 박민영.
자, 김선웅과 박민영 이 두 수를 놓고 정민수가 말 그대로 복병이 되겠죠. 삼복승 변수가 되겠죠. 3, 4, 6을 갈 것인지 씹어 먹는다. 한 표 던지면 4, 6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박민영이 버텨주면서 김선웅이 추격하는 그림이다. 4, 1로 갈 건지 요거는 사전 스타트를 보시고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민천이 아웃코스 극복을 하겠는데 김응선이 5번이 확실하게 밥상을 차려준다고 한다면 김응선이 받아먹을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확실히 안 나갑니다. 배가 안 뻗습니다. 특히나 온라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장담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기록이 괜찮은 2번, 3번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겠고 김응선이 아예 안 된다라고 한다면 삼복승에서는 1번 권명호를 변수로 묶어가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올해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이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 2024년의 마지막 목요 경주를 분석해 봤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조금 더 좋은 정보를 또 알리고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더 잡아드리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2025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그동안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셨고 눈부신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구독자분들이 오시고 이 정도의 지금까지의 조회수를 기록해 주시는 거 보면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거를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도 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쾌속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현장에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그나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러한 성장이 힘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뭐 쾌속정의 상황 뭐 판매보다도 이렇게 뭐 찾아주시고 참고해 주시고 항상 좋은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렇게 2024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 1월 1일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일단 수면 상태 뭐 아직까지는 뭐 추위가 이렇게 막 강하게 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지만 일단 수면 상태를 좀 체크를 해야 되겠고 일단 무엇보다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또 많이 찾아주시고 쾌속정 또 성원해 주시고 저도 유튜브도 성원해 주시면서 저도 또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뭐 모든 분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최대한 만족감을 드릴 수 있도록 정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그리고 1월의 마지막 날 12월의 마지막 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2025년 1회차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하시고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